울산시장 선거 계획. 요것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그렇지. 근데 그걸 최소화 줄여서 한번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줘.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송 씨가 둘이 나와. 일단 이 사건을 많은 분들이 대략 이렇게 정도 알고 있더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고 그 뭐 저기 청와대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저거 황운하한테 수사시켜가지고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요 정도만 아는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근데 되게 듣다 보면 약간 소름 끼치고 재밌어요. 일단 형 이게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 절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시작된 거. 네. 송철호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였지. 보니까 선거도 한 8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근데 울산에서. 그지? 8번 떨어지고 8번 정도 떨어지면 당내에서 입지도 없겠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 근데 원래 울산 임동호. 그렇지. 그때 근데 울산시장을 도전하려는 사람이 송철호뿐이 아니라 임동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 진짜 내 친구 저 울산시장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문재인 대통령 몰랐다 칩시다. 우리 대통령님 친구 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빼는 이유는 확정된 사건이 아닌 걸 저 변호사니까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 대통령님 저 친한 친구 저 울산시장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후보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일단 1번. 후보가 돼야 돼. 우리 당시 후보가 돼야 되잖아. 그럼 후보가 돼. 근데 8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든 뭐를 해서 공약 같은 걸 어떻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공약을 같이 만들어주기. 두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 상대방을 조지는 거. 끌어내리기. 상대방을 조지는 거. 조지는 거. 요 과정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쭉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이게 다 알게 됐을까? 검찰이 일단은 송병기 당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확인이 됐죠. 송병기 부시장도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많이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송철호라는 사람을 이제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랑 작업을 한 상황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 일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게요. 2017년 10월 11일 VIP가 이 사람이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썼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VIP가 누구야? 문재인이죠. 그치? 송철호를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 요청을 해서 2017년 10월 11일 날짜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누굴까요? 임종석. 임종석의 요청을 해서 송철호 후보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송철호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임종석을 만납니다. 이게 일단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요청으로. 심지어 송철호가 저 비서실장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임종석이 먼저 요청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업무 일지상에 보면 송병기가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 누구라고 제가 아직 특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아까 송철호랑 이제 당내 경쟁자 그 사람을 제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사람을 제끼려면 어떡하지? 너 출마하지 마. 싫어요. 그럼 어떻게? 뭘 줘야지. 그렇지. 여기는 참 이쪽은 그 일본 쪽을 뭘 자꾸 많이 이렇게 옛날 저 도루킹도 좀 그러더니요. 오사카 아니면 뭐 고베 이런데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명은 정리했으니까 출마를 하잖아. 출마를 하게 됐잖아. 출마하죠. 출마를 하면은 이제 누군가 저 상대방이 좀 되게 센 사람인데 지금 형네 당대표. 그렇죠. 지금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하여튼 당대표. 네.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을 2018년 3월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선거 석 달 전에. 그렇지. 선거 석 달 전에. 갑자기.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그때 경찰이 갑자기 알아서 이게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됐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첩보를 받고 이 첩보를 쉽게 말해서 울산경찰청장에게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첩보를
민정수석 씨를 일단 누가 줬게? 조국? 송병기 부시장이 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구나. 그렇지. 그냥 이거는 송병기는 그때 부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무슨 울산 먼 그렇지. 센터장이고 하여튼, 공무원이었어요. 네, 부시장 지금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송병기가 줘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다시 울산 이제 경찰청이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어쨌거냐 그 범죄 첩보면은 당연히 수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정수석실은?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관련된 거는 소관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직권남용인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야 일단. 의무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를 내려보낸 거야 일단. 근데 그것도 심지어 짜고 쳐서. 짰네. 짜고 쳐서 내려보냈고. 그걸 몰랐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이거 100원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유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형님 말한 것처럼 김기현 시장 수사에서 결국 김기현 그 당시 후보는 낙선했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크게 졌어 크게. 크게 졌지. 아니 뭐 이 정도까지 됐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2019년 3월에 최종적으로 그때 비위 혐의로 경찰에서 황운하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지금 김기현 대표 측근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무혐의 처리할 때, 이제 불기소할 때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문이라는 걸 써요. 불기소 결정문에 뭐라고 돼 있었냐? 이게 한 95쪽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다 알아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요. 다 나왔네.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다.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 이게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그리고 당시 울산지검 검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누구예요? 황운하. 그렇지. 철험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황운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뻔뻔하게 뭐 그냥 그러고 계시긴 하던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결국은 검찰이 입증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분 이름을 다 아실라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네. 여기도 이제 뭐 민정수석실이었고 집행유예 됐죠. 네. 사실 어찌 보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이 이 사건을 밝혀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진술입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첩보가 이런 식으로 전달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까지 됐다가 요즘 다시 야인이 되니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도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가 등장하는 수사 보고서였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나왔고 이게 끝일까요? 요 정도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제 백원우. 이제 점점 가면 결국 이게 조국으로 가는 거예요. 조국하고 임종석으로 가는 건데. 백원우 바로 위가 조국이거든. 그렇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일단 본인도 그거 저거 첩보 받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요 정도만 얘기했거든. 근데 비공식 특감반원들하고 울산에 내려가서 직접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 한 달 전에 경찰을 만난 것도 확인이 됐어요. 2019년 12월 1일에 백원우의 별동대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이 수사 보고서를 이제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를 결국 받게 됐잖아 이 사람도. 근데 참 이 민주당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조사 3시간 앞두고 윤석열 총장님께 너무 죄송하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 동료들의 얘기는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전화를 너무 받아서 너무 힘들어했다. 요것도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로 끝날 내용이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소설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건 이 사건 일지를 쭉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 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막가게 이때 공소장을 비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 편에 불리한 건 안 해. 공개 안 해. 이때 한동훈 검사장이 한번 뒤집었죠. 뽀샵질이라는 말을 했죠. 그렇지. 뽀샵질한 국민 알 권리를 뽀샵질한다. 일개 장관이 그렇지.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만 당시 청와대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 그때 한동훈 장관도 좌천됐잖아.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지. 부산 이 사람들 고성하고 전부 뭐 지방으로 이랬잖아. 좌천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진행을 했던 수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20년 2월 달인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공소장 전문 공개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까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수사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앞으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 판결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좌국 임종석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가 잘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이것도 재밌는데요. 일단 그 재밌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시면서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신 분들 많죠? 빨리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니까 열심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또 좀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포엑스라지님 이재명과 그들 빨리 정리되길 희망합니다. 철험에 극우로 살기 힘들어요. 아니 극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극우로 오해받는 사람들 많아. 나 심지어 어제 저 한판 승부 진행하는데 누가 댓글로 극우가 왜 진행하냐 그래서 나 태어나 처음 들어봤네 극우라고. 내가 극우면은 어휴. 저보고도 태극기라고 그래요. 미치겠어. 아유. 자 맨스타인님 오늘 점심 때 문바 후배님께 순댓국 사 먹이면서 정치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이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외나무다리 아니냐면서 한숨을 크게 쉬는 모습을 보는데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리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지 민주당은. 그거예요. 대안이 없다니까. 버티는 게 그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거 다시 좀 연결을 해보면 근데 이번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거를 보면 황운하가 징역 3년 네. 그다음에 송철호도 징역 3년을 3년. 받았죠. 그리고 뭐 백원우가 2년을 2년. 받았고 박형철 비서관이 방패 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인정이 된 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명 수사. 하명 수사는 너무 빼도 박도 못해. 제가 아까 좀 정리해봤죠. 정리 쫙 해드렸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명이 내려왔고 하명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던 것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정도면은 증거가 거의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왔는데 임동호 저기 출마 못하게 한 거. 뭐 어떤 그게 한병도잖아. 그렇지. 그 한병도도 이제 무죄 나왔죠. 그 운동권 친구라서 그렇지. 고배총에서 제의를 했지. 그렇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를 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 기획 단계가 중요하잖아. 그 기획 단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그 과정 요 요기과제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또 공약을 같이 만들고 공약에 도움을 줬다 이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 역시 항소심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당시에 수사하던 검사들 다 지방 좌천되면서 이게 수사 동력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조국과 임종석이 기소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불기소 결정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그때 기소하지 않으면서 불기소 결정문이 나왔는데 결정문 내용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수사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임종석이 개입됐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후보 경쟁자를 불러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었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또 증인까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그냥 뭐 저희 친구 그냥 울산시장 만들어 보려고 한 거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기문란이죠. 이거는 진짜 국기문란이 맞아요.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화가 많이 날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그 건으로 시장직을 잃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3번 되고 시장까지 쫙 오시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유하고 그러던 분이 완전히 이제 투사처럼 돼서 2년 후에 본인하고 울산시장하고 울산 그 지역 국회의원을 바톤 터치 서로 했던 분하고 박명우라는 분이거든요. 시장 3선하고 되셨던 분. 그러니까 자기가 지역구를 물려줬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죠. 그렇지. 사무총장도. 그분하고 경선에서 엄청 이겨요. 그래서 후보가 돼서 다시 국회를 2년 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국회를 들어오고 울산시장 떨어진 지 2년 만에 국회를 들어와서 다음에 원내대표 되고 그렇지. 대통령 만들고 당대표가 된 게 올해 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강성으로 이걸 바뀌었지. 건드린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최근의 행동은 제가 칭찬해드리기 힘듭니다만. 제가 그때 그 억울하다고 그 당시 국회 지금은 소통관인데 그때 정론관이라고 국회 본관에 이제 기자분들 계신데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 우연히 섰어요. 좀 서달라고. 근데 그때 사실 우리 당 완전히 망한 데다가 의원도 별로 없고 이 전직 시장의 전직 의원이니까 별로 사람이 없는 거죠. 저 괜히 서 있었어.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나왔는데 조국 임종석 수사 불씨가 남아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나오네. 그렇죠. 결국 나와요. 못 감추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뚫고 나오네. 이게 꼭 그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닌데 뚫고 나와. 그렇지. 뚫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제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A부터 Z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건데 오늘 임종석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 아니 거기 무슨 뭐 기획을 해서 했더니 그런 얘기 없지 않냐. 그리고 1심 아니냐 막 이랬어요. 늘 그래. 아까 저기 김용두 이재모도 저 1심 아니냐. 1번은 일단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에서 어떻게든 뒤집고 우리가 그 사이 정권 잡으면 돼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시간 벌어서 어떻게든. 두 번째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느 정도 위급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 와중에 저 임종석 그리고 조국 2명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네요. 조국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임종석 아저씨는 2019년에 그 조국 사태 와중에 어. 정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그렇지. 순수한 통일 운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나도 그거 기억나는데. 근데 지금 한 4년 됐는데 이제 출마 선언을 했다고 치면 출마 선언을 했어. 왜 내가 이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했냐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딱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다니까. 맺고 끊는 게 없고 이게 뭐가 1부가 끝나야 2부가 시작되죠. 그렇지. 1부가 안 끝나는데 갑자기 2부가 나서 막 새엄마가 나오고 막 출생의 비밀이 나와. 이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를. 새엄마 나와 출생의 비밀 나와.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아예 얘기했어. 그럼 뭐 어디? 모르지 나도. 하태경이랑 둘이 한번 붙어요. 어디서든.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맞아. 임종석도 불출마 선언 옛날에 했던 거 제도권에서 은퇴한다는 거 다 사람들 까먹었는데. 아니 안 까먹었지. 많은 분들이 강렬했거든. 또. 굉장히 그렇지. 강렬했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어쩌고 또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그거. 또 뭐 민생을 챙긴다고 나왔어요. 특히 저 조국도 그러고. 조국도 민생을 챙기다는데. 뭔 민생을 챙겨요? 경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회사를 다녀봤어요. 뭐 장사를 해봤어. 어떻게 민생을 챙긴다는 거야. 답답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돈 진짜. 파주자는 사람들이 무슨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 재정이란 뭐 이런 얘기 그날도 그렇지. 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청년들한테 돈을 뿌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일단 돈을 나눠주면 잘 된다는 생각 정도. 뺏어서 주면 된다는 거잖아. 아 그렇지. 아 맞다. 뺏어서 준다는 거잖아. 뭐또 종부세 다시 올리고 뭐 하고 그래서 뺏어서. 그러니까 임종석이 임꺽정이냐고. 자기 돈을 안 주더라고. 자기 돈을 안 줘. 임꺽정은 자기 돈을 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한테 뺏어서 주는데 하여튼. 뭐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자기 거를 많이 내놓진 않아. 대충 중세나 고대를 살아 이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보니까 또 정경심 교수도 책 내고 지금 거기는 보니까 그냥 책 인쇄로 책 먹고 장사야. 한 분은 책방 하시고, 한 번은 책방하고 맨날 책하고 맨날 북콘서트 하고 뭐 연예인이야. 맨날 콘서트를 해. 그게 어떻게 콘서트가 뭔지 아시잖아. 독주에. 어? 그렇지. 뭘 연주한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하여튼 재밌는 참, 얘기예요. 예. 아유, 참. 오늘 일단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제가 A부터 Z까지 쭉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누구와도 얘기를 상대방 상대편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요거 잘 정리해서 안 돼, 한번 안 돼. 보세요.